저기, 저 기억하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 목소리만큼은 선명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한 차에 치였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이었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저 보이세요? 의사가 제 눈앞에서 펠라이트를 비추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릿했고 정신도 혼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곧 수술실로 옮겨졌고 마취가 시작됐습니다. 의식이 멀어지기 직전 저는 의사의 얼굴을 흘끗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민수?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게다가 마취 때문에 정신이 혼미했으니까요. 수술은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저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눈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민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현수 씨. 아니, 이현수 환자분.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10년 전 그 떨리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민수가 나를 살렸다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했지만 깨끗하게 접합했습니다. 재활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에 문제 없으실 겁니다. 민수는 전문가답게 설명했습니다. 차트를 보며 제 상태를 점검하며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밀쳤던 순간, 급식실에서 놀렸던 순간, 교실에서 무시했던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수가 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수술 직후라 그럴 수 있습니다. 푹 쉬세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을 불렀으니까요. 당연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분이 쉬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민수가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야, 전학생 온대. 친구 재석이가 귀띔해줬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이었고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자야, 여자야? 남자. 근데 좀. 재석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고 뒤따라 한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키는 작았습니다. 160cm도 안 돼 보였습니다. 그리고 뚱뚱했습니다. 교복 바지가 팽팽했고 얼굴도 통통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개해라.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입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리는 저기 뒤쪽 빈자리에 앉아라.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도 어색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아, 조심하라고. 제 옆자리 친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죄송합니다라고 작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지만 저는 계속 민수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야, 재석아. 전학생 어디서 왔대? 모르겠어. 선생님한테도 별말 안 하시던데. 우리는 민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혼자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급식실에 가는 길, 민수는 혼자 뒤처져 걸어왔습니다. 야, 민수야. 재석이가 불렀습니다. 민수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우리랑 같이 가자. 재석이는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석이를 쳐다봤습니다. 쟤한테 왜 친절하게 구냐?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전학 왔어?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왜 여기로 왔어?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아, 그래. 재석이는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보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급식실에 도착했습니다. 줄을 서서 밥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우리 뒤에 섰습니다. 밥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도 우리 테이블에 앉으려 했습니다. 여기 자리 없는데?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자리는 있었습니다. 아, 네. 민수는 당황하며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혼자 앉았습니다. 야, 저 새끼 좀 우습지 않냐? 재석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돼지 같아.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민수를 돼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게 민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민수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좀 통통한 거지, 뭐. 별거 아니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지 좀 놀리는 거였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방과 후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민수도 청소를 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쓸었습니다. 야, 돼지. 거기 먼지 좀 제대로 쓸어. 재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쓸었습니다. 야, 대답은 해야지. 귀 먹었어? 재석이가 다가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뭐?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크게 말해봐. 죄송합니다. 민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우리 반의 놀림감이 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돼지다 라고 놀렸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돼지는 뛰지도 못한 애라고 비웃었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민수의 책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민수는 항상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쟤 진짜 아무 말도 안 하네. 재미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혼자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었고 다른 애들은 다 밖에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다가갔습니다. 야, 너 왜 혼자 있어? 친구 없어? 야, 물어보잖아. 저는 민수의 책을 빼앗았습니다. 돌려주세요. 민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거 뭔데? 만화책이네. 너 이런 거 읽어? 저는 책을 휙휙 넘겼습니다. 돌려주세요.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저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왜? 가져가 봐. 저는 책을 높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뛰어봐, 뛰어봐. 저는 웃으며 책을 흔들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뛰었습니다. 하지만 책은 닿지 않았습니다. 하하.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여기 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민수가 얼마나 외로운지, 민수가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저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재석이만 민수를 놀렸습니다. 하지만 곧 반 아이들 전체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돼지. 오늘 급식 맛있대. 너 좋아하겠다. 숨소리 좀 조용히 해봐. 숨 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수업 집중이 안 돼. 야, 체육복 좀 봐. 터질 것 같은데? 민수는 매일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심한 거 아닌가? 하지만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멈추면 저도 왕따가 될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민수도 억지로 끼어야 했습니다. 야, 돼지는 빼고 하자. 그럼 인원수가 안 맞잖아. 에이, 제이스나 만화인데. 결국 민수는 코트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뛰지도 못했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거렸습니다. 야, 민수야. 좀 뛰어봐. 재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운동화 끈이 풀려 있었습니다. 푸아.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야, 괜찮아? 체육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민수는 일어났습니다. 절뚝거리며 보건실로 갔습니다. 우리는 계속 농구를 했습니다. 민수 없이 좀 과했나?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잊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민수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야, 저거 봐. 혼자 밥 먹는 거. 진짜 친구 하나 없네. 당연하지. 누가 쟤랑 친구하고 싶겠어. 어느 날 재석이가 장난을 쳤습니다. 민수가 급식을 받아서 자리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재석이가 슬쩍 발을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넘어졌습니다. 쟁반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급식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교복에 국물이 묻었습니다. 야, 너 왜 넘어져? 재석이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수는 일어나서 흩어진 반찬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애야, 괜찮니? 네. 죄송합니다. 다시 받아가거라. 민수는 다시 줄을 섰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가슴이 좀 찔렸습니다. 재석이가 좀 심하게 하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었습니다. 다른 애들처럼. 어느 날 밤과 후였습니다. 민수는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뭔가 깜빡하고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둘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긴장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찾아서 집으려 했습니다. 저기,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왜?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저를 그렇게 대하시나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재미있잖아.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재미있나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죽고 싶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집에 가기도 싫고 학교 오기도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 해주세요. 민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왔습니다. 민수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매일 죽고 싶어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는 다시 똑같았습니다. 민수는 혼자 있었고 우리는 또 민수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젯밤의 후회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했습니다. 5월의 어느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얘들아, 오늘부터 민수가 전학 갔다. 교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어디로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 아버지 사업 때문에. 저는 뒤쪽 민수의 빈 책상을 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전학 갔구나.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쉬는 시간 재석이가 말했습니다. 야, 드디어 돼지 같다. 진짜? 잘 됐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교실이 좀 깨끗해지겠어. 그러게. 숨소리도 안 들리고 모두들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밥을 먹는데 습관적으로 구석을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항상 앉아있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디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학교는 괜찮을까? 거기서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상관없지. 어차피 내일도 아니고.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방과 후였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민수가 하던 구역이 비어 있었습니다. 야, 현수야. 내가 저쪽도 좀 해줘. 왜 나? 민수 간 거 모르냐? 아, 그렇지. 저는 민수가 하던 구역을 청소했습니다. 창틀을 닦는데 뭔가 떨어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펼쳐보니 편지였습니다. 엄마에게.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읽어서는 안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읽었습니다. 엄마, 저 학교 가기 싫어요. 매일 애들이 저를 괴롭혀요. 돼지라고 부르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먹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엄마, 저 다른 학교로 가면 안 될까요? 제발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마 쓰다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잊어버리자. 이미 가네야.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창밖을 보다가 문득 민수가 걸어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혼자 걸어가던 모습. 나 너무 심했나? 그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장난이었어. 다들 그렇게 했잖아.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새 학교에서는 친구 사귀었을까? 하지만 곧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기억 속에서 흐려졌습니다. 가끔 생각날 때도 있었습니다. 야, 너희 2학년 때 전학생 기억나? 그 뚱뚱한 애. 아, 돼지? 기억나지? 그 애 어떻게 됐대? 몰라. 서울 갔다며? 그래. 뭐, 어쨌든 상관없지. 우리는 그렇게 웃고 넘겼습니다. 민수는 그저 잠깐 지나간 사람이 됐습니다. 고3이 됐습니다.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대학에 갔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민수는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떠올랐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혹은 혼자 걷다가 그 애 지금 잘 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심하게 했던 거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상관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 됐습니다. 대학 생활은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때와는 달랐습니다. 자유로웠고 새로웠고 흥미진진했습니다.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현수야, 오늘 MT 가자. 야, 저번 주에 갔잖아. 그래도 또 가자. 우리는 자주 놀러 다녔습니다.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연애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익, 자격증, 인턴십,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도 괜찮은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축하해, 현수야. 고생했어. 드디어 취업했네.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사회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야근도 많았고 상사한테 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견뎠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났고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5년 후 과장이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현수 씨,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뭐가 좋을까? 치킨 어때요? 좋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한 기분. 내가 뭘 잊고 있는 건가?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야, 현수야. 오랜만이다. 재석아, 너 완전 살쪘다. 야, 너도. 우리는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2학년 때 그 선생님 기억나? 진짜 무서웠잖아. 아, 기억나지. 맨날 뒤통수 때리시던 분. 하하.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전학생 있었잖아. 그 뚱뚱한 애. 재석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 민수? 그래, 이민수. 그 애 기억나냐? 응, 조금. 우리가 진짜 심하게 괴롭혔잖아. 하. 재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애 어떻게 됐대? 몰라. 서울 갔다며? 그 뒤로 소식 없어? 그래. 뭐, 어쨌든 우리랑은 상관없지.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술잔을 비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저는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10년 만에 떠올리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수,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내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저는 집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꿨습니다. 민수가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민수가 교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계속 울었습니다. 깜짝 놀라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왜? 갑자기 민수 꿈을 꾼 거지? 저는 물을 마시며 진정했습니다. 그냥 동창회 때문에 생각난 거겠지. 저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민수는 또 잊혀졌습니다.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과의 약속,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평범한 30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초록불이었습니다. 갑자기 끽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차였습니다. 아! 저는 피하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저는 공중으로 날아갔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 나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제 목소리는 쉰 소리로 나왔습니다.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오셨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리 골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아, 저는 다리를 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며칠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의사는 제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의사를 봤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수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 네, 오랜만입니다. 민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10년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저보다 컸습니다. 날씬했습니다. 군살 하나 없었습니다. 얼굴도 달라졌습니다. 선명한 이목구비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만이네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차트를 보는데 이현수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얼굴을 보니까 맞더라고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의사가? 네,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현수 씨 수술도 제가 집도했습니다. 다행히 잘 끝났어요. 민수는 차트를 덮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민수는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저는 급하게 불렀습니다.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아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고등학교 때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제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합니다. 모든 것을. 그 말에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자분이 쉬는 게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하죠.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민수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복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민수는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재고 다리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다행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민수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민수 씨. 아니, 선생님. 편하게 민수라고 불러도 돼요. 민수야. 아니, 당신은 저를.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차트를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묻고 싶은 게 뭔가요? 저를 원망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원망했어요. 올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진짜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한테는 말 못했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냥 혼자 참았어요.
매일매일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현수 씨가 절 처음 돼지라고 불렀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수 씨가 반에서 인기 많은 애였거든요. 현수 씨가 저를 그렇게 부르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했어요. 미안해.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급식실에서 넘어뜨렸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국물 범벅이 되고 그날 집에 가서 한참 울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현수 씨한테 제발 그만하라고 부탁했던 날 기억하세요? 기억해. 그날 집에 가서 유서를 썼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진짜로 죽으려고 했어요. 옥상에도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학교 못 다니겠다고, 전학 가고 싶다고. 엄마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잘못이 아닌데.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정말 미안해. 알아요.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현수 씨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장난이었다는 것도. 하지만 장난으로 한 말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평생 남더라고요. 민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원망하시는 거죠? 원망했어요. 과거형이에요. 민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이제는 아니라고요? 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의대에 들어간 후부터요. 민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전학 간 후에도 한동안은 힘들었어요. 새 학교에서도 적응하기 어려웠고 친구도 잘 못 사귀었어요.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상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수야, 내가 힘든 건 알겠어. 하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단다. 복수의 도구로 쓸 수도 있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쓸 수도 있어.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고. 그래서 의사가 된 거예요? 네. 저는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료해주는 사람.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는 사람.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사람.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시작했어요. 운동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대는 정말 힘들었어요. 공부할 것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하지만 버텼어요. 왜냐하면 목표가 있었으니까. 민수는 자신의 흰 가운을 내려다봤습니다. 의사 가운을 처음 입었을 때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괜찮아. 과거에 갇혀 있지 않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민수야. 그래서 현수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요. 뭐? 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감사하다니. 제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맞아요. 현수 씨가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만약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범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의사도 안 됐을 거고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물론 그 방식이 좋았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요. 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저는 그 일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현수 씨, 민수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를 보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수 씨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미성숙했고 생각이 짧았고 장난과 괴롭힘의 경계를 몰랐어요. 그건 변명이 안 돼요. 변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현수 씨도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몰랐던 거죠. 민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수 씨는 후회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현수 씨, 민수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현수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더 신경 쓴다면 그걸로 됐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정말 미안해. 정말, 정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10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너를 잊고 살았어. 편하게 살았어. 근데 너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민수는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현수 씨, 저 정말 괜찮아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수를 봤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신 거예요?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었잖아요. 다른 의사한테 넘길 수도 있었잖아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의사니까요. 뭐? 저는 의사예요. 환자를 살리는 게 제 일이에요. 민수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과거의 이현수가 저를 괴롭혔어도 지금의 이현수는 제 환자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현수 씨를 살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과거와의 악연이. 하고 현수 씨가 죽으면 저는 평생 그 일을 후회했을 거예요. 복수할 기회를 놓쳤다고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다고.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어요. 수술이 5시간 걸렸어요. 다리 골절이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완벽하게 해냈어요. 민수야.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현수 씨가 무사하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아, 나는 이제 의사구나. 진짜 의사구나. 하고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10년 전에 그 약했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고 성숙하고 따뜻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도닥였습니다. 이제 과거는 잊어요. 저도 잊을게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2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왔습니다. 퇴원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야. 재활 열심히 하세요. 3개월 후면 정상으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응, 꼭 그럴게.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기, 민수야. 응?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연락 주세요.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이었어. 민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변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 시간 돼? 응, 괜찮아. 어디서 볼까? 내가 맛있는 데 알아. 거기서 보자. 토요일이 됐습니다. 저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응, 다리 많이 좋아졌네. 응, 다 내 덕분이야. 우리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그냥 일하고 쉬고, 평범하게. 가족은? 엄마는 서울에 계셔. 가끔 찾아뵙지. 그렇구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뭔데? 너,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어? 나 같으면 평생 원망하고 살았을 것 같은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 선택? 응. 원망 속에 살 건지 아니면 그걸 딛고 일어설 건지. 민수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원망했어. 진짜 많이. 현수 너도 다른 애들도 세상도.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원망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 오히려 나만 계속 아프더라. 민수는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 대단해. 정말. 아니야.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응? 나 변하고 싶어.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함부로 살았는지,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회사에서도 후배들한테 함부로 대한 적이 있었어.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농담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심하려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혹시 나처럼 과거에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고 싶어?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수야, 너 진짜 변했구나. 응,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잘하고 있어.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밥을 다 먹고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취미 있어? 응, 등산 다녀. 주말마다. 오, 진짜? 나도 요즘 운동 시작했어. 재활하면서. 좋네. 건강 챙기는 게 중요해. 응. 그리고 상담도 받기로 했어. 상담? 응. 심리 상담.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민수는 놀란 듯 저를 봤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쉽지 않은 결정인데. 너를 보고 배웠어. 변화는 스스로 선택하는 거라고. 민수는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현수야, 너 정말 달라졌어. 아직 멀었어.
근데 노력할게.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와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제가 괴롭혔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남을 괴롭히던 그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됐습니다. 진짜 친구. 어느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고마워. 응? 뭐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해줘서 당연한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세상에는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현수, 너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그냥, 아니야. 용기 있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야.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너한테 고마워. 응?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줘서. 민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과거 이야기 그만하자. 앞으로만 보자. 응, 좋아.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수를 만났다. 우리는 이제 친구다. 진짜 친구.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민수처럼 강하고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의 말 한마디 누군가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